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정연두사입니다. 예, 한동안 공개 방송을 하다가 예, 이렇게 스크립트 방송은 다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공개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스크립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늑대와 양아치 두 번째 이야기, 그 2-1번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2020년 10월이 환란의 시작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본 게시탐정이 예전에 2027년의 지상재림인가? 라는 주제로 4부작을 연재했죠. 스텔라리움이라는 별자리 탐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각 별자리 배치와 날짜를 확인한 후 그것을 근거로 지상재림의 날짜를 산출했던 승민 아빠, 일명 별지기 선생의 신종 시한부정말론인데 사실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의 시리즈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판은 날로 커졌어요. 아가페 목장은 물론 자신의 블로그까지 개설했어. 마음껏 주장을 폈죠. 아가페 목장에 일반 공개하지 않고 블로그에 올리는 이유는 늑대 같은 자들이 물어뜯는 게 우려되어서라는 이유를 붙였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 때문이에요. 본 게시탐정이 아시다시피 4부작 시리즈를 연재해서 완전히 쎄를 깠으니까. 근데 뭐 늑대 같은 자를 어쩌고 하는 말 들으니까 갑자기 달을 보고 하울링을 하고 싶어지네. 아우 하고 말이에요. 참고로 저 별지기는 승민 아빠라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별칭으로 이제 별지기라는 명칭을 장난스럽게 썼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공개한 닉네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승민 아빠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2027년 9월 지상재림 4부작에서 제가 대강 밝힌 주장은 2017년 8월에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있었고 한 달 후인 2017년 9월 계시록 12장 모양으로 별자리가 세팅됐다. 이것이 징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2017년 9월 23일에 처녀자리 위에 12개의 별이 모이고 사자자리고 어쩌고저쩌고. 처녀자리 발부분에 달이 위치하고 처녀자리 안에 해가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024년 4월에 일어나는 미국 개기일식, 이것이 2017년 그 일식 방향과 크로스를 이루고, 그리고 2024년 5월에 또다시 별자리 모양이 나와서 메시아의 승리를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2027년 8월에 중동 개기일식이 지중해 홍해를 가르며 지나가고, 그리고 그 한 달 뒤인 2027년 9월에 그 별자리는 왕의 재림과 대관식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개기일식이 있고 한 달 뒤에는 항상 무슨 별자리 모양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일어난 개기일식과 별자리 모습으로 각을 맞췄는데 세 번째 개기일식은 중동인 게 좀 어색하죠? 여기에 대해 본 게시탐정의 반론은 이러했습니다. 개기일식 방향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사실상 X자 모양이다. 그리고 미국에 일어난 일이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나? 2017년과 2024년은 개기일식이 미국인데 왜 2027년은 중동이냐? 각을 맞추려면 똑같이 맞춰야지. 그리고 2027년에 재림이 있다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은 2020년 바로 올해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팔절 3일 전, 1일 전 하면서 이제 나팔절에 휴거가 또 주장했지, 처음에는. 그럼 휴거는 올해 나팔절이 지나갔으니 최소한 내년인 2021년 9월, 10월 어간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21년 9월에 대환란이 시작하여 재림은 2028년 9월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분석글에서는 별자리를 보고 이제 그날의 시작이 2021년 2월 어쩌고 했었죠? 그러니까 경점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게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좀 후루꾸기가 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네 번째 항목. 2027년에 재림이 있다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은 2020년이어야 한다. 이 반론에 대해서 이제 이 승민 아빠께서 마침내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7년 대환란은 이미 지난 2020년 10월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은 이 내용을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그러니까 이 승민 아빠 본인의 블로그에 늘어놓기로는 말세 특집 4부에 덧붙여 말세 특집 외전 21부, 부록 20부 등 총 45부작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그 중에 본 게시탐정이 반증한 것은 말세 특집 4부작이었죠. 그 이후로도 이분이 41편이나 되는 글을 더 쓴 겁니다. 이 방대한 스페이스 오페라를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이지. 중요한 대목만 추려서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리하는 겁니다. 모처럼 본 게시탐정에게 제대로 추리력을 배양할 기회를 열어주시네요. 오늘 이 글 그리고 내일 이어질 두 편이 총 45부작을 요약하고 반증한 겁니다.
일단 2027년이 지상 재림의 날인 이유는 1차적으로는 별자리 배치가 그렇대요. 부차적으로는 좀 더 설명할게요. 인류 역사는 참고로 제가 뒤에 다 요약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딱 떨어지는데 2027년의 별자리 1월 성신의 징조가 정확히 6천년을 채웠고 왜? BC 3974년과 AD 2027년의 별자리가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6천년을 딱 채웠고 2017년 8월에서 2024년 4월까지가 80개월 2024년 4월에서 2027년 8월까지 40개월 80개월 40개월 2대1의 비율로 개기일식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2번, 중동에서 1번 이렇게. 정확한 6천년을 채우는 1월 성신의 징조가 그랬고 정확한 10년을 채우는 대관식의 징조 2027년의 흉내에는 BC 3905년의 징조가 그랬고 이게 뭐 대관식의 리허설이다 이런 말 했었지. 정확히 2부대 1을 가리키는 1월 성신의 징조, 개기일식의 징조가 그랬답니다. 대관식의 징조라는 2017년 9월의 별자리와 2027년 9월의 별자리가 10년 간격을 두고 뭔가 의미 있는 모양새를 보였다. 제가 우주과학 전공이 아니라서 참 설명하기 힘드네요. 본인 딴에는 어쨌든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게 덧붙여졌습니다. 2027년의 개기일식과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이래요. 개기일식으로부터 그러니까 2027년 8월 2일에 개기일식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61일째가 나팔절, 70일째가 대속죄일. 나팔절이 왕의 재림, 새해의 시작, 대속죄일은 국가적 회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연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더 이상 없죠.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해입니다. 블라블라블라. 당신의 상상 속에서. 느닷없이 2027년에 개기일식과 나팔절, 대속죄일이 등장한 이유는 일단 승민 아빠님 말대로라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광야 도피와 관련이 있답니다. 세 번째 개기일식이 중동 지역을 싹 지나가는 식으로 벌어진다. 즉 후 3년 만에 유대민족은 출애굽 때와 동일하게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 은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집트가 도피처로 지목되는 이유가 있다는데 계시록 12장에서 일단 그 여자 이스라엘이 광야로 달아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 27장 12,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에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 구절이 있대요. 바로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라는 표현. 2027년을 예로 든다면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10월 초 10월 11일 대속죄일에 도착하려면 8월 초에는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출발할까? 이집트 땅으로 도망쳐서 숨어서 양육을 받던 유대인들은 2027년 8월 2일 개기일식을 목격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합니다. 다가오는 나팔절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견해를 수정해가지고 나팔절이 휴거의 때가 아니라 지상 재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개기일식을 목격한 후 유대인들은 행군을 시작하는데 고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좀 빡세게 걸으면 60일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일간의 여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꽃기둥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의 역사를 자기 조상님들처럼 따라서 체험해보는 것이 마지막 이제 현장 교육 정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10월 초 왕이 재림하시는 나팔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것이 나팔절 2027년 10월 2일 그러니까 2027년 8월 2일에 개기일식을 보고 출발한 후 2달 뒤인 2027년 10월 2일 나팔절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목격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대속죄일에 비로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뭐 블라블라블라. 어찌하였든 만약 2027년 10월의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혹시나 만에 하나 진짜로 정말로 그날이라면 7일에는 또 뭐예요 이거. 어쨌든 그 일의 예언에 따라 7년 환란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12월 현재 우리는 레프트 비하인드로서 대환란 2개월 차를 맞는 중이죠. 여기까지 요약해볼게요. 1번 별자리를 보니 2027년 9월 10월 어간의 지상재림을 예견하고 있다. 2번 유대인들은 환란 때 이집트로 도피하여 양육받는다. 3번 2027년 8월 2일에 계기일식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4번 2027년 10월 2일에 나팔절에 도착하여 지상재림을 목격한다. 5번째 2027년 10월 11일 대속죄일에 최종적으로 회심한다. 6번 이거 좀 일관성 있어야 되는데 5번째, 6번, 4번, 3번째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마지막 6번째 그러니 2020년 10월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2020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승민 아빠는 뭔가 다른 가설을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이 환란의 시작점이라는 기존의 가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이 3년 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덧붙여서 휴거는 성도들을 대환란에서 보호하기 위해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의 날이 비밀인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어서 믿음을 증명하기 바라셔서 만드신 장치가 아니라 사탄이 깨어서 그 휴거 역사를 방해할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드신 장치라는 거죠.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아니 사탄이 어떻게 그 날과 시를 사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막어? 아유. 그리고 이게 말이 좀 모순인 게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벌써 대환란이 시작했다며요. 두 달 동안 막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난다면서. 근데 지금 휴거도 안 일어났는데 벌써 대환란이 시작됐다면서.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만 이상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뭐 사탄이 깨어서 방해할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게 말을 왜 하냐면은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았다면 주인이 대비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도둑을 예수님으로, 주인을 이 세상의 왕인 사탄으로 대비해서 휴거의 때가 비밀인 것은 우리가 깨어있어서 믿음을 증명하기를 바라셔서 만드신 게 아니라 사탄이 깨어서 방해할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라고 했죠.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진짜 빵 터졌는데 제가 이 말이 참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 제가 나중에 다 반증해 드릴 거예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식으로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하며 그 7년 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한 일의 언약, 즉 7년 조약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고 있죠, 이분이.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그간 우리가 믿어왔던 성구 해석의 도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라는 해석이 대표적이고 여러 지체분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 맞다면 저 별의 징조는 아무것도 아닌 그동안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결론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당신의 착각이죠. 벌써 답을 알고 계시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4절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앞에 1260일은 휴거 이후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사탄이 여자를 쫓는 3년 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절에 1260일 동안과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는 각각 다른 기간이라는 겁니다.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야. 계시록 12장 이제 6절에서의 1260일은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기까지 그 기간 동안 양육받는 거고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으로부터 피해 다니는 3년 반이다 이거지. 근데
아니, 본인도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라고 보시면서 참 말이 좀 꼬이시네. 예? 자, 이랬을 때, 전 3년 반의 어느 시점에 딱 휴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일어나고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어떤 시점에 휴가가 일어난다. 이후 사탄과 졸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쫓겨난 이후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벌어지는 시나리오. 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휴거에서 용과 졸개들이 쫓겨나는 데까지 3년 반.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여자의 1260일 광야 도피. 용과 졸개들이 쫓겨나면서 왕의 재림까지 다시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여자의 한때, 두때, 반때, 광야 도피. 이렇게. 두 번째, 이 두 기간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가 같은 시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전부 후 3년 반에 일어나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휴거가 일어나고,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고, 블라블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환란 중반 휴거설이죠? 확실한 건 환란 전 휴거는 절대 아니야. 그리고 더 문제는, 요 1번 표고 2번 표고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1번의 경우 환란 전 휴거는 얼추 맞춘 것 같은데 문제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별개로 쳐서 삐고 하는 거죠. 보세요. 60분 동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 나는 거기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하면은 앞에 60분, 뒤에 1시간이 둘이 다른 기간입니까? 6장 14절, 계시록 12장 6절하고 14절은요,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 그 1260일이 그 한때, 두때, 반때라니까. 이게 굳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유는, 다니엘서에 나온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하는 그것과 매칭시켜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 있는 그 1260일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후 3년 반의 기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인증샷인 겁니다. 사도 요한도 다니엘서를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바로 딱 감이 왔던 거지. 예? 이번의 경우 이거는 아예 그냥 환란 중 휴거설이죠. 전 3년 반, 그러니까 어쨌든 휴거가 일어나서 환란이 터지는 게 아니라 환란이 터지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나 그걸 못 맞추나. 그간 추적해 왔던 2027년을 가리키는 하늘의 징조가 완전 허구였던지 아니면 그간 해석해왔던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이 환란의 시작점이라는 해석과 한때 두때 반때를 당연히 3년 반이라고 받아들이니 그 해석이 틀린 거죠. 틀린 건지요. 저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느니 하늘의 징조가 완전 허구라고 인정하고 여기서 손을 터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지금까지 보신 거 다 허구야. 손 털어.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을 채택하자니 2020년 10월 달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로 쫓겨나야 계시록의 말씀과 충돌이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왠지 2번 해석을 또 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7년 조약과 관련된 얘기는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은 그 절반이 지난 3년 반까지는 성사되었으나 그 이후는 그의 뜻대로 조약이 끝까지 안 갔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약정을 두고 조약은 맺었지만 그 7년 끝까지 가기 전에 끝났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은 7년 환란 시작 이후에 아니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째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7년 평화협정은 7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체결됐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니 7년 평화협정 자체는 결국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이후에 체결된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7년 중에 그러니까 그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그만뒀기 때문에 3년 반은 벌써 거쳐온 거예요. 남은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 7년 다 가기 전에 끝나니까.
제가 한글 독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 말을 어렵게 쓰는 겁니까, 이거? 응? 결론적으로 7년 조약이 7년 환란의 정확한 시작점이고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과 시기가 다른 별개의 후 3년 반이라면 인류 역사의 끝은 2027년 11월 이후, 아마도 2028년 이후로 봐야겠다. 그러면 그간 추적해왔던 하늘의 징조는 폐기해버릴까요? 폐기하셔야 돼. 응? 당연히 폐기하셔야지. 응. 참 아리까리한데 여기까지 딱 정리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 2020년 10월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7번. 휴거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방해를 막기 위해 비밀로 하신 것이다. 8번.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 있는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동일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 9번. 7년 환란의 시작이 7년 조약의 체결이 아닐 수 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3년 반이 아닐 수 있다. 10번. 즉 7년 조약은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체결될 수 있으며 휴거는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 11번. 그러니 7년 대환란이 2020년 10월에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020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은 환란의 시작점을 미국 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승민 아빠가 예상한 인나팔 대접 배치도인데 마크 빌치 목상 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하고 있답니다. 7인 중에서 7번째 인에 7나팔이 포함되고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에 7대접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다 이제 반증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시작은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인데, 자, 흰 첫째 인을 떼고 어린 양이 오라 하니, 어린 양이 그랬나? 그 오라 하니,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구절 유명하죠. 흰말 탄자가 누굴까?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인 거죠. 이 자가 이기는 상대는 누굴까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우. 이거 킹제임스 역분을 하면요.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이. 응?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누굴 정복해?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응? 그리고 그 이기고 또 이기려는 싸움은 미국 대선이랍니다. 2020년 10월부터 7인의 첫째인이 의미하는 영적인 선과 악의 존재들의 이기고 또 이기려는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오바일까요? 네, 심하게 오바예요. 그것은 2021년을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위의 추측이 맞다면 두 번째 인의 붉은 말의 등장이 시작될 순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2020년 10월부터 첫 번째 인은 떼졌다 그거죠. 우리 모두는 이미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라는 환란의 타임테이블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선은 11월 달에 있지 않았나요? 11월 3일 날 우리 시간으로. 근데 왜 갑자기 한 달을 땡겨가지고 2020년 10월이 첫 번째 인이 떼진 환란의 시작이 하냐. 만약에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날짜가 2027년 10월이어서 그대로 7년을 역주행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도요. 그 미국 대선을 그 시작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바로 2020년 10월 2일은 승민 아빠 본인이 말세 특집 일부러 올린 날이었습니다. 이야. 또한 저는 2027년 10월의 대속죄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0월이 7년 관련의 시작점이라는 블라블라블라 그것이 아니라면 제 블로그와 저는 잠수 탑니다. 나 책임감이 아주 돈독하시네. 예? 아니면 말고라는 장난같이 시작한 2020년 10월 초부터의 포스트가 2020년 10월이 실제 7인의 시작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발언과 함께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라고 장난같이 시작했다가 결국 본인이 2020년 10월에 첫 번째 인을 떼버다 그겁니까?
인을 떼고 나니 한 달 후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일어나서 흰말 탄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라는 역사가 일어났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보자. 이런 거예요. 한 달씩 2017년 8월 9월, 2024년 4월 5월, 2027년 8월 9월, 그리고 2020년 10월 11월. 10월에 말세 특집 일부를 올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벌어지고 뭐 이런 각이 예? 맞아 들어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27년 10월달 대속죄일 나팔절 그걸 기점으로 해서 빠꾸를 틀었으면 2020년 10월이 그냥 그 환란 시작이어야 되는데 왜 굳이 미국 대선을 첫 번째 인이 떼진 그걸로 보냐고. 아휴,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1번 별자리를 보니 2027년 9, 10월 어간의 지상재림을 예견한다. 2번 유대인들은 환란 때 이집트로 도피하여 양육받는다. 3번 2027년 8월 2일의 계기일식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4번 10월 2일 나팔절에 도착하여 지상재림을 목격한다. 10월 11일 대속죄일에 최종적으로 회심한다. 그러니 2020년 10월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이다. 7번 휴거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방해를 막기 위해 비밀로 하신 것이다. 8번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 있는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동일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 9번 7년 환란의 시작점이 7년 조약의 체결이 아닐 수 있고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 아닐 수 있다. 10번 즉 7년 조약은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체결될 수 있으며 휴거는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 11번 그러니 7년 대환란이 2020년 10월에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12번 2020년 10월에는 승민 아빠 자신이 말세 특집 일부를 처음으로 올려 그나마 그 시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역사를 촉발했다. 13번 그리고 한 달 후인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열렸고 그 사건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진 후 나온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싸우는 영적인 역사였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이 필자의 분석들을 본다면 2027년 10월에서 7년을 역순해서 2020년 10월에 대환란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에 아무나 썼잖아. 미국 대선은 11월에 있었습니다. 한 달 차이로 삐꼬 나서요도 결국 10월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로서 승민 아빠 자신이 말세 특집 일부를 처음 올려 그나마 그 시를 추적한 것 자체를 첫 번째 인이 떼어진 역사를 촉발한 대사건으로 상정한 겁니다. 어찌 점입 가경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시작된 대환란의 타임테이블과 디테일한 일정은 어떻게 돼갈까? 그리고 이 많은 견해들에 대해 반증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걸 쳐부셔버릴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늑대와 양아치 2-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균도사였습니다. 안녕. 옥시크림